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이야기 7번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민주화 운동의 정치권 여러 사람들에게 유신 언론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감사장은 (40년) 전 1979년 광주 사태 5개월 직전에 전라남도 치안 총책임자였던 고 안병화 경찰국장이 저희 신문사를 찾아와 전달해 준 감사장이었습니다. 이 감사장을 전남 경찰국장으로부터 받게 된 이유는 1979년 12.6 사태 직후 하루 만에 박 대통령의 유고 소식에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섰다며 통금 시간이 훨씬 넘은 밤 1시께 축하 술잔판을 벌렸던 사람들을 신고를 받고 찾아가 봤더니 대여섯 명의 분들이 당신은 이 식당과 술집을 겸했기 때문에 이른바 요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정에서 통금 시간이 넘었는데도 술판을 벌리면서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환호를 하며 술판을 벌린 사람들을 제가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전남경찰국 정보과에 신고를 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 저는 회사 사장실에서 호출을 받고 선앙임실에 들어가 보니 전남 도경국장,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고 안병화 경무관이 사장님과 정담을 나누면서 이 감사장을 제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대공 분야에서
공을 세웠다는 감사의 표시였겠죠. 그날 밤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가 피탈된 바로 직전에 걸려온 협박 전화들, 유신 언론인은 숙청 대상이다 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서 그저 그 당시에는 웃어 넘겼는데, 지금은 그때 총을 든 폭도들이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참 지금도 제게는 풀지 못할 40년 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게 이 감사장 한 장입니다. 왜냐고요? (1980년 5월 19일) 이틀 후인 21일 전라남도 도청과 전라남도 경찰국이 피습당해서 전남 도청 자리는 그들 시위대회에서 해방구로 선정될 당시 직전에 광주경찰은 물론 전남 산하 경찰서 관할에 무장 해제와 함께 철수 명령을 내렸던 안병화 경찰국장이 지금은 일개급 특징과 함께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습니다. 전남경찰국 최고 책임자가 치안 유지에 제1선에서 지휘를 해야 했던 분이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자진 철수를 하는 바람에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 산하 38개 예비군 무기고가 전부 피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수습 직무유기를 한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기를 피탈당한 관할 경찰서장과 파출소장들은 전부 직위 해제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 책임자인 안병화 경무관도 직위 해제가 되고 계엄사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계급 특진이 되고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인다는 협박 전화에 견디다 못해 피할 곳은 나주 예비군 대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대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대대장 정소령이 전화를 받더군요. 대대장 정소령과는 나주 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한 직후부터 저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당시에
저희 신문사가 전라남도 24개 시군의 지사와 보급소를 통해서 예비군복 보내기 운동을 벌린 바 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예비군복을 모아가지고 이 나주 예비군 대대에 전달하고 자주 왕래하는 바람에 그 예비군 대대와 나주군이 저를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는 자격을 위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는 고향이 광산군, 당시 광산군, 지금은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평동면 출신으로서 삼사관 출신인데 저보다 4살 아래에서 나를 깍듯이 형이라고 불러왔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난데 부대로 피신해야 되겠는데 지금 부대 사정은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대대장은 이것도 이미 전하국 앞 송전탑 부근에 버스에 무장한 폭도들이 부대 정문을 차단하고 위협 사격으로 공포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대대장에게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대만은 지켜야 한다고. 부대가 넘어지면, 무너지면 큰일이다. 나주는 이미 광주 최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이미 경찰서가 철수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전부 철수를 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부대가 철수를 한다면은 다음에 오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라며 날이 밝는 대로 부대로 가겠노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유신 언론이란 협박 전화가 너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은 제 이름이나 기자로 호칭하고 협박을 했을 텐데 유신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유신 언론인.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태 직전 불과 6개월 전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에 따라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칭 민주화 운동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유신잔당, 유신일중대, 특히 언론사를 향해서는 유신 언론인이라는 신종어가 그때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유신 언론인이란 그 협박 전화를 받고부터 야당 정치권이 깊이 개입된 사태가
틀림없다고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는 전남매일신문은 전남지방에서 단 2개 있는 신문사, 상대지인 전남일보와 전남매일 2개 지방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 편협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 신문을 야당지로 분류해서 운동권에서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저희 신문사나 저희 신문사 기자들을 향해서 유신 언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왜 유독 저한테 유신 언론인 죽이겠다는 협박이 계속되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전남 경찰국장이 준 이 감사장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정부 경찰 쪽이 쓴 사람이니까 넌 유신 언론이다, 그 얘기겠죠. 저는 단 하나 남은 예비군 대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폭동과 반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많은 우려 속에 제 자신과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6.25 동란 때 만 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다니던 피난 생활 1년, 피난 생활 1년 후 다시 찾아온 집에는 폐허가 된 채 아무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영산강 강변에서 학살된 저희 아버지와 형님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기만 했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더군요. 스물한 살 성장했던 때 저는 아버지와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제대 4개월을 남겨두고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파병을 지원했고 지난날에 겪었던 전쟁 속의 참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오자 제 자신이 끊을 수 없는
전신에 온 피가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이후 1966년 9월 가을 저녁 4개월을 앞두고 미지의 나라 월남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6.25 전란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잃었던 그 생각에 저는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을 다짐하던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당시 파월로 월남을 갔을 때 이미 월맹군과 베트공 토벌작전에 앞서서 북한이 월남으로 보낸 특수 게릴라 부대 1000여 명이 이미 월남에 파병되어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배속된 곳이 10월 맹호부대 주둔지인 키논에서 군수 지원부대인 나트랑에 있는 14성 부대 백군수 사령부에 배속되어서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는 중대 규모의 영현 중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현 중대에서는 월남전에서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유해를 고국으로 봉송하기 전에 유해 봉안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날만 새면은 의장대가 부르는 진홍곡을 들어야 했고 그 소리와 함께 가슴속에 맺히는 통안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우들의 전사 소식에는 키논과 투이호와 니노아, 앙케, 타낭 등 작전지역 현지를 찾아서 현장 피해 조사까지 하는 게 부대의 주 임무였습니다. 월남에서 전우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지켜보았기에 1년 후 67년 6월 귀국 후에는 살아 돌아온 제 자신이 비겁함에 자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주변에서 월남에서 돈 많이 벌어왔느냐는 비아냥을 받을 때는
치밀어 오른 분노가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성격마저도 과격해지고, 그때 많은 세월을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우울한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지내고 있는 젊은 날에 어느 날 BBS 직업소년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시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 소년들을 가르치는 야간 학교가 BBS 직업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방공 교육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구구 1년을 불우한 청소년들과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6.25 전쟁과 월남전을 얘기해주며 반공정신을 심어주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새는 교실에 카메라를 걸머쥔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더니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더군요. 그 기자라는 신분을 밝힌 분들은 몇 마디 저와 월남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눈 뒤에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밤 학생들이 교실 문을 들어서자 저를 향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 신문에 파월 장병이 귀국해서 고향에 직업소년학교 학생들, 불우한 학생들에게 방공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기자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7번째 얘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80년 5월 18일 오후 8시 평화스럽게 햇불 시위로 조선대학 광장에서 해산되었던 시위대가 불과 하루 사이에 19일 광주 차량이 통제되고 폭동이 났다는 나주경찰서 보안과정의 말과 함께
나주 경찰서까지 점거되었다니,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한 시위나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고 반란이며 제2의 6.25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됐던 것입니다. (19일) 밤 나주지사 사무실 한켠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비난왔던 편집국 이종식 차장과 단둘이 총소리 나는 불안감을 잊으려고 한쪽 벽을 기대고 다음날 내가 나주 예비군 대대로 피신할 것을 기다리며 이 차장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게 1980년 5월 19일 밤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부대로 피난을 가가지고 나주 예비군대대 대대장을 비롯한 16명의 현역들과 군복을 갈아입고 복도들과 치렀던 3일간의 전투를 얘기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